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나아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가장 먼저 잠식당할 직업군들의 공통점이 자, 그럼 교수님 이번에는 좀 이슈를 좀 바꿔가지고요. 예. 네, 또 새로운 한번 이슈 한번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챗 GPT 열풍 이제 다가올 미래는이라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 챗 GPT가 지금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주식도 AI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결국에는 미래를 좀 변화시킬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예전에 그 알파고라고 해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뒀던 예,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챗 GPT 때문에 왜 갑자기 달리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예전에 뭐 알파고라든가 IBM의 왓슨 이럴 때만 하더라도요 그 인공지능 툴을 다루려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이 챗 GPT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툴을 쓰는 방식이 자연어. 우리의 일상어로 지시하고 일상어로 그 결과값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이거 내 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는데 아니면 내 일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는데 라는 이해도가 급격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부스트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챗 GPT류가 만들어진 뒤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판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우리 일상 용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이 챗 GPT류를 사람 대신 뭔가 시키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치기만 하면 대답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대본을 직접 챗 GPT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대본이라는 것도 결국 예술 분야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인간이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챗 GPT 기술이 결국 인간의 어떤 자리를 모두 뺏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요. 이 챗 GPT로 가장 먼저 잠식당할 직업군들의 그 공통점이 끝이 전부 사자가 들어가요. 예, 지식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여러 가지 사자 직업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자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잡다기한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우리가 의사 공부를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해서 그 시험도 많이 보고 임상까지 다 한 이유가 갑자기 열이 나고 배는 이쪽이 아프고요. 갑자기 설사는 하는데 뭐는 어쩌고 했는데 그 증후들로 수많은 병증 중에서 이 후보군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줄이고 여기에서 최종 확진을 하기 전에는 뭘 더 물어보고 뭘 또 확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함수로 따지면 변수가 몇십 가지 이상 되는 그 함수인데 몇 배까지 넘겠죠. 그 모든 걸 머릿속에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해서 그래서 당신 병은 뭡니다. 이걸 하는 건데 이건 솔직히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더 잘하죠. 그러니까 진단과 관련된 부분에 그렇죠. 대한 그래서 복잡다기하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일들. 창의적인 일은 아직 못해요. 복잡다기한데 반복하는 일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나아요. 그러다 보니 의사, 변호사, 이미 미국에선 상당히 원격 진료나 인공지능 변호사, 로이어들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감사도 기계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분명 상당히 많이 커버리지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관세 업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평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 직업이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선망에 맞지 않는 직업인데 거긴마저도 근데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 목소리도 이렇게 따라한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유튜브 중에서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저 원고를 읽을 시간도 없다라는 걸 가여이 여긴 유튜브 제작사가 그럼 교수님 저희가 누구 직원 하나 보낼 테니 이 30문장을 읽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문장을 제가 왜요? 읽으면 목소리가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문장 중에서 내용도 없어요. 나는 월요일마다 커피를 마신다. 화요일에는 운동을 한다. 뜻도 없는 건데 30문장 다 읽었더니
예, 됐습니다 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했더니 이제 교수님 목소리가 복제가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목소리는 복제가 됐는데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원고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교수님이 여기저기 신문사에 칼럼을 되게 많이 써놓으셨던데 그 칼럼을 교수님 목소리로 읽을 수가 있게 되니 이제는 교수님이 이제 꺼지시라는 거죠. 일종의 꺼지세요예요. 야, 이거 내가 괜히 이 30문장을 괜히 읽었나 싶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싶고. 네. 그랬다가, 네. 야, 그 다음 결정판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그 제 텍스트로 된 걸 제 목소리 읽을 때 이미지는 뭔가 여러 가지 사진 컷 막 나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불현듯 그쪽 회사 관계자가 저희 그 회사 근처로 와가지고 그냥 뭐 밥 한 번 먹고 그냥 커피 한잔 하는데 교수님, 그래도 교수님이 안 나오니까 그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떠세요? 그냥 교수님도 복제를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 동영상까지. 네, 딥페이스로 아, 교수님을 복제하겠대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자기네 360도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가 쭉 한 뭐 30 몇 개 달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동작을 하고 뭐 하면 제 이 얼굴이 복제가 된대요. 원고 내용대로 입모양도 똑같이 된대요. 완벽하게. 와,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해드릴까요? 해서 싫어요라고 해요. 복제당하기 싫으신 거죠? 저도 걱정이 되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아마니 AI가 좀 발전하더라도 이런 예술 분야 결국 이런 열풍이 네. 그래도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고 앞으로 더 기회가 될 그런 일자리는 어떻게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그 일자리가 전부 안 좋아진다, 전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일자리에서 이런 신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원오브댐이 아니라 그 궁극의 경지까지 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절대 다수겠죠? 도태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작가라는 업무가 있어요. 네. 드라마 작가. 근데 드라마 작가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어마어마한 유명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계에서 갑이겠죠. 어느 작가님이 이번에 또 그 드라마 한다며 그러면 나 주연 배우로 좀 캐스팅 해주세요. 그 작가한테 잘 보이려고 PD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고 그 작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작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번에 드라마 각본을 썼는데요. 이 방송국에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신의 작가인데 우리가 뭘 믿고 이 엄청난 제작비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배우들도 이 작가 누군지 난 모르는데 이렇게 되니까 좋은 배우가 안 오고 좋은 방송국에서 좋은 시간대 편성을 안 하니까 계속 못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작가는 방송국, 배우, 그다음에 자본에 휘둘리는 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챗 GPT에다가 가상인간 기술에다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3D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내가 모든 드라마를 다 제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혜교보다 한 100배 이쁜 여배우 가상인간을 하나 만들고 또 남자 배우는 또 누가 요즘 유명한가요? 뭐 하여튼 뭐 정우성이라고 하죠. 뭐 정우성보다 또 한 100배 잘생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가상인간 만들어서 그래 첫 장면은 에펠탑 앞에서 마주치는 걸 해봐야겠다 하면 현지 로켓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니티 기술에다가 에펠탑 놓고 그 두 배우가 걸어가서 거기서 대사는 내가 치는 대로 입모양으로 대사하거든요. 목소리도 내가 파인 튜닝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거대 자본의 눈치를 보죠? 마치 그런 웹드라마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유엔이 지정한 5개 외국어로 다 번역까지 돼서 조회수가 1억 뷰 나왔다? 이거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술을 이해한 사람은 그걸 트라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계속 방송국 쫓아가서 대본 보여드리면서 젖은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지 하고 나 제일 먼저 해봐야겠다. 해봐야 이해하거든요. 잘 이해했습니다. 네. 결국 기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결국 핵심은 또 1억 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의 어떤 힘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저희 또 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이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은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어떤 잡을 좀
하실 것 같으세요? 확실한 건 경제학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틀려요. 너무 많이 틀리고 뭐 재미가 없어. 아, 그래도 이제 어떤 세계를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맛이? 저는 솔직히 다시 태어나면 그 코딩을 할 줄 아는 그런 쪽의 전문가였으면 좋겠어요. 아. 더 정확히 말하면 코딩을 직접 하는 아주 그 테크니컬한 전문가보다는 코딩의 큰 알고리즘과 세계관을 그리는 기획, 그러니까 코딩도 이해하면서 네네. 경영 마인드도 이해하는 개발 기획을 해서 어떤 CEO를 그렇죠. 좀 하고 싶으시군요. 네, 어. 뭐 나름대로 뭐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요즘은 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플랫폼. 예. 플랫폼. 예, IT 마인드와 기획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아우, 뭐, 우리 교수님 잘 만났네요, 오늘. 네. 저희 부서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요? 저희랑 협업하시죠? 뭐 껴주십시오. 아, 네, 원하시는 제가 거 있으면 만들어 코딩 드립니다. 독수리로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네. 지금 챗 GPT 관련해서 뭐 마소는 챗 GPT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바드고 지금 현재 애플도 지금 좀 한번 출사표를 냈죠.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누군가가 선두주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경쟁 구도는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예측하세요? 네, 이 모든 IT 업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선점 효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구글을 비롯해서 MS 등 일부 회사들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7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전부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하고 있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까지 네네. 사실은 우리도 했는데 뭐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와 우리 IT 대표 기업들이 같이 협업해서 우리도 우리 데이터는 지키자, 우리 시장은 지키자 하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자웅을 겨루는 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와 노하우가 상당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거 있거든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너희 나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니? 아직까지. 아직 구글이 우리나라를 아직 지원을 네. 많이 못했죠. 못했죠. 네네네. 1, 2등이 다 우리나라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건 예외잖아요. 네, 맞고 그렇죠. 지네가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이런 시장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직도 자국이 만든 워드 프로세스를 제일 많이 쓰는 유일한 나라예요. 아래한국. 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것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도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한국어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도 우리 국내 기술이 상당히 자리매김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 뭐 신성장 동력에서 또 우리 한국이 또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국엔 그 챗 GPT가 지금 뭐 장점도 있지만 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어떤 규제 법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신상정 어떻게 보면 동력인데 규제를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네.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에 부스트를 못 킨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규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인은 그 뷰가 좀 다른데요. 미국은 규제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글이 예전에 한참 운행했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 이런 거 같은 경우 법에서 운전석에서 꼭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거냐, 있어야 되는 거냐, 그 규제가 없으면 일단 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도 데이터 그렇죠.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그냥 아예 근거가 없어요 하면 일단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된소리를 맞을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러다가 기껏 개발 다 해놨는데 나중에 하나도 기술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 주저함이 있을 뿐이지 기술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해요. 네거티브는 요거는 하지 마예요. 그럼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파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해.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망쳐요. 지금은 조금 약간 소소한 사고가 일어날지언정 규제를 열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 빨리 우리가 대응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KB에 왔으니까 금융으로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른 기술과 결부된 그 결과물들, 제 목소리를 복제하고 원고를 타이핑 치면 얘기해주고 화면까지 그대로 한다. 보이스피싱 어떻게 할 거죠? 네. 그러네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는데 아니죠. 네네. 아예 우리 아들 목소리야. 예를 들어서 네네네. 전화가 아빠 왔는데. 정말 급해서 그래. 나 1,000만 원만 빨리. 야 무슨 소린데 빨리 얘기해봐. 나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일단 입금하고 밤에 통화해요. 했어. 우리 애 목소리고. 그래서 입금해줬는데 애 집에 밤에 들어왔는데 너 아까 그 돈은 왜 필요한 거야? 뭔 소리야 아빠. 이거 누가 필터링 하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빨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 뭐 보호망, 또 금융권은 제도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들 네네. 이걸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그게 진행이 돼야 그걸 생각하는 거지 막아놓으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어느 기업이 대비하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되지 않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고요. 저는 다음 학기부터 네. 학생들 대상으로 숙제에서 리포트 숙제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걸로 이제 만들어 오니까. 그렇죠. 제가 제 수업 들었던 네. 친구 중에 네. 현우야 미안해 네 얘기해서 이 친구는 네네. 수업은 열심히 안 듣는 친구예요. 근데 성격이 끝내줘요. 그래서 저랑 친하거든요. 네네. 근데 리포트 숙제를 냈는데 이 수려한 문체는 뭐지? 이거 뭘까? 이래요. 네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 수려한 문체 중에서 한 2문장을 제가 긁어다가 구글에 넣어보죠. 그럼 똑같은 문장 나오면 야 임마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어떡해 다시 써와 라든가 이제 제가 주의를 주죠. 근데 이건 생성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을 못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애들을 검사하죠? 현우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거 했니? 네가 쓴 건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네. 자기가 썼대요. 이거 믿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제 방법은 난 다음 학기부터 리포트 숙제는 안 내겠다. 이걸 바꿨어요. 하여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지고 정말 적응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희 KB 이제 구독자분들께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네. 이런 미래에 이제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돈이라는 건 평생을 걸쳐서 정말 힘들게 모은 종잣돈들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듣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예, 내 판단이 틀렸을 거를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교두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저에게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전 되게 슬펐어요. 예, 이제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를 안 해요. 다 교수님 최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걸 누가 잡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전 제가 맞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은 제 생각과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제 생각과 다른 얘기를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수정 보완을 하시는 게 경제를 잘 읽고 투자에도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왜?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1년 전에, 2년 전에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 지금 다른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은 한 번 듣고 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큰 자충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계속 오더라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을 모시고요. 경제 상황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